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황 컨설턴트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호아시아나 에어서울 공항 서비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네요. 그렇죠. 일단 에어서울이라 하면은 아시아나에서 새로 만든 그 저가 항공사 네. 브랜드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에어부산에 이어서 새로 생긴 항공사인데요. 네. 국내에 이어서 일본에도 취항을 했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규 회사라서 채용 방식이 무척 궁금합니다. 네, 뭐 알려지진 아직 않았지만 네. 실제로 금호 아시아나 항공 채용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채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금호 아시아나의 방식과 동일하고요. 네. 네. 한자 시험 본다는 것, 네. 그 정도는 약간 좀 참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항 서비스에 지원한다 하면은 서비스직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의 프로필을 보고서 이제 어떤 점을 좀 서비스와 같이 부각시킬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여자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플라잉 요가, 파스타 만들기입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취미와 특기를 가지고 있네요. 이거 황보미 아나운서 프로필 아닙니다. 네. 전공은 경영학과 1월 일문학과를 복수 전공했네요. 네. 2017년 2월 졸업 예정입니다. 네. 어학 실력은요, 토익이 905점, 네. 토익 스피킹 레벨 7 160점이고요. 네. JLPT 1급을 가지고 이야,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은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한자 능력 시험 2급, 한국사 능력 시험 1급을 보유하고 있네요. 많이 있네요. 계속해서 볼게요.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취업 동아리를 9개월 했고요, 수학 교육 봉사를 한 달, 치매노인 봉사 활동을 5개월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력으로는요, 네.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석처에서 3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요, 아하. 카페 아르바이트를 2개월, 국회 사무처에서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분은 어학 점수가 굉장합니다. 토익도 900점이 넘고 일본어도 1급, 그리고 네.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도 2급. 뭐 정말 어학 실력이 대단합니다. 네, 게다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이 국회 사무처에서 일도 했고 또 환경공단에서도 근무를 했었네요. 일단은 뭐 지원하는 곳이 항공사인데 네. 프로필에 적힌 내용 보면은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거는 사실 카페 아르바이트와 이제 봉사활동 이 정도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이 멘토님 생각에는 요 성적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네. 보니까 취미나 이런 부분들 네. 좀 재치있게 잘 썼던 것 같고요. 플라잉 항공사에서 플라잉 요가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네. 특히 이제 카페나 아르바이트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들밖에 없다 서비스가. 근데 이제 공항 서비스 업무 중에서는 공항 서비스 업무에 대한 기획을 하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 업무도 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했던 업무 같은 것들을 좀 어필하는 것들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멘토님께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내용은요. 네. 저는 공기업 인턴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사기업 자기소개서에 써서는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어떻습니까, 멘토님? 안 될 건 없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쓰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공기업에서 인턴했던 경험을 쓰게 되면 네. 혹시 공기업 가려고 하다가 안 돼서 사기업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굳이 내가 공기업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이때 배웠던 업무적인 역량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어필한다면 크게 뭐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멘토님과 함께 이제 에어서울 공항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귀하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야,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지원 동기. 새로 생긴 회사인 만큼 이제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하게 볼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소제목을 적었습니다. 설레는 에어서울.
설레죠. 설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조금 평이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네. 멘토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평이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네. 새롭게 출범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설렌다는 표현이 좀 같이 묶은 것 같은데 뭐 의미에 대한 전달도 그게 딱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재환 씨가 지원 동기에 대한 답을 적는다면 좀 어떻게 말해보고 싶어요? 그냥 설렌다. 딱 세 글자로. 50보 100보는 이럴 때 두고 쓰는 말이 네, 아닌가.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봉미 씨는요? 봉미 씨는요? 자, 해보세요. 자, 멍석 깔아드리겠습니다. 자, 부담감 갖고 해보실래요? 이게 지금 당장 생각을 해내려니까 참 쉽지가 않은데. 해보세요. 우선 좀 내용을 파악해야 좀 네네. 소제목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됐고 해보세요. 안 먹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근데 소제목을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 지원자도 소제목 짓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데요. 네.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제목에서 많은 임팩트가 요구되나요? 속담, 영어 문구 등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일단 뭐 제가 기본적으로 대답 하나 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임팩트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속담이라든지 영어 문구를 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속담이나 영어 문구 같은 것들은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팩트 물론 주면 되게 좋겠죠. 근데 뭐 모든 어떤 항목에 다 임팩트를 주려면 우리는 약간 카피라이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창작의 고통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일본 노선 확대에 기여하는 뭐 에어서울 뭐 이렇게 그냥 써도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뭐 표현은 되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넣거나 예. 거창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님이 말하신 소제목은 좀 평이하지 않나? 직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보미 씨 한번 해봐요. 좀. 아니 선제목 좀 지어봐요. 제가 아직 네. 내용을 못 읽어봐서 아, 그래요? 그러는데 못 읽어봐서 그러는데 네네. 이 에어서울이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네네. 그 항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소제목은 어떨까? 그러니까 어떤 거? 네, 어떤 자 거? 일단 내용을 한번 네, 살펴볼까요? 내용 보고 나서 바로 듣겠습니다. 네. 설레는 에어서울. 누구에게나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가는 일은 가장 떨립니다. 미국 교환학생이 끝나고 저는 학기 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LA행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짐을 안전하게 붙인 후 비행이 끝날 때까지 친절하고 재미있는 서비스에 저는 만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한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에어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 아시아나의 두 번째 자회사로 서울 거점의 LCC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 타 LCC와는 다르게 23kg의 위탁 수화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이러한 조직에 들어간다면 자부심과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행의 시작의 설렘, 끝날 때의 감동을 위해서 항공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에어서울에 입사하여 저 역시 승객들의 설레는 여행의 시작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다 듣고 나는데 저랑 선생님은 궁금한 게 하나 있을걸요. 네. 보미 씨의 소제목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네네.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소개좀 드릴게요. 진작에 있으시네요. 아닙니다. 에어서울의 장점에 대해서 음, 좀 나열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군요. 이 좋은 항공사에서 자신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갑자기 넘어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좀 비약이 많은 글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비약이 많다? 네, 네. 그냥 갑자기 뭐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뭐 이렇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가 항공사거든요. 네. 이런 데에서 뭐 합리적인 가격에 되게 만족을 느꼈는데 갑자기 뭐 이런 서비스를 갑자기 제공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러한 조직에 들어간다면 갑자기 자부심과 회사의 높은 충성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럴 만한 내용이 위에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약간 좀 너무 갑작스럽게 비약이 심해져서 회사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나열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른 항공사를 좀 칭찬하는 글을 쓰는 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좀 궁금하고 일단 소재 선택이 잘 됐는지 궁금합니다. 뭐 미국의 저가 항공사 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유명한 저- 그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뭐 펑 경영,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솔직히 이런 내용을 뭐 많이 쓴다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네. 네. 에어서울이 왜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인지, 에어서울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새로운 출범에 기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은 이제 지원 동기에 적은 이 외국 저가 항공사를 적느냐 마느냐 이거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적어서 보냈는데요. 지원 동기에 해외 타 기업에 대해서 적었는데 혹시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냈습니다. 뭐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타 기업에서의 어떤 지원한 이유 자체가 뭐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데 이런 걸 뭐 네. 만들어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크게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네. 그러면 지원 동기에 대해서 고치거나 좀 수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공항 서비스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뭐 비행기 타러 공항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갈 때 거기서 느꼈던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 또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 네. 또 이런 것들이 에어서울에 어떻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좀 가감 없이 풀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뭐 여기에서 뭐 23kg의 위탁 수화물을 뭐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차별하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공항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는 연결고리가 좀 없죠. 네. 물론 이제 수화물 관리도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것이 에어서울을 지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항목도 살펴볼게요. 네. 자신의 윤리,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고 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네, 이 질문은 뭐 되게 쉽게 말하면 사람 됨되기를 보겠다 뭐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네. 이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고 이를 수행한 경험을 적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썼을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번 소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800엔의 정직함.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 800엔이 나온 걸 보니까 네. 뭔가 일본 여행에서의 경험을 썼을 것 네. 같은데 그쵸? 어떤 일에서 800엔의 정직함을 느꼈을지 또 네네. 어떤 손해나 희생을 감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소제목을 좀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좀 고민이 된다고 했는데 네. 이 소제목은 잘 지은 걸까 못 지은 걸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멘토님?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 할 때 숫자적인 표현도 좀 넣어줘라라고 많이 네네.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800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음.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좋은 생각할 때도 그 뭐 거스름돈 관련 얘기가 네, 아닐까 우리 딱 모두 다. 봐도 나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네네. 헤드라인을 쓰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 직관적으로 쓰면 돼요. 그냥 이 헤드라인만 봐도 밑에 내용을 안 읽어봐도 될 정도의 어떤 직관적인 가독성, 집약적이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솔직함을 나타내는 에피소드가 어떤 건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00엔의 솔직함. 저는 2016년 1월에 3박 4일간 도쿄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일본의 명물인 규카치를 꼭 맛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좁은 매장이지만 사람들로 붐벼서 약 1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겨우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규카치 메뉴는 그램 수마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저와 친구는 130g 하나와 260g 메뉴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맛있는 식감과 맛에 감동을 하고 감탄을 연발하면서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주인 아주머니께 계산을 해주시고 거스름돈을 주셨습니다. 매장 밖에 나와서 확인을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거스름돈이 많았습니다. 어? 가게에서 돈을 잘못 거슬러 줬는데? 그냥 갈까? 아니야. 다시 돌아가자. 친구와 저는 이미 많이 걸어 나온 상태였지만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드리며 800엔을 돌려드렸고 주인께서는 굉장히 고마워하셨습니다. 정직함은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800엔을 돌려드리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직함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나 희생을 감수한 일을 쓰라고 했는데 일단은 손해와 희생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 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껏 해봐야 뭐 몇 발자국 돌아간 거? 그쵸. 그건데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정말 똑같이 딱 먹고 한 1000엔 정도를 우리가 덜 계산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한 10분 정도 걸어 나왔거든요. 네. 전 반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10분의 거리를 그 직원이 뛰어나가지고 10분간을 저희를 쫓아온 거예요. 와, 그래서 돈 그 직원분 잘못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네. 거죠. 돈을 잘못했다. 돌아가서 계산을 해야 된다. 알았다. 그리고 10분간 다시 걸어가면서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직업의식이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제 손해를 감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라고 했는데 이 여행기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 멘토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동화 한 편을 읽어주면
이런 스타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연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것도 정직한 것이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 할머니 리어카 뒤에서 밀어들여서 뭐 안전하게 가시게 했다라든지 뭐 거스른 돈 돌려드렸다 이런 내용인데 솔직히 이런 내용은 약간 좀 낮은 수준의 정직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에서 나의 그쵸, 자신을 그쵸. 어필할 때에는 약간 부족한 소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아니면 뭐 이런 거가 돼야죠. 뭐 유카츠를 파는 집인데 고기가 이제 국내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 그래서 인터넷 올려가지고 정직하게 이걸 다 밝혀서 그 가게를 망하게 하면 그건 정직하다기보다는 그거는- 굉장히 기업 배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네,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의 글이 읽기에는 뭐 대체적으로 편한데 딱히 뭔가 인상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걸지 좀 궁금한데 단어 선택이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뭐 순서를 잘못 써서 그런 걸까요? 소재가 쉬운 소재라서 잘 읽히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거스름 돈 돌려준 거구나라고 하는 거고 뭐 잘 읽힌다라고 하면 여기 뭐 130g 하나와 260g 메뉴 하나 시켰다 이렇게 숫자적인 표현을 쓰긴 썼는데 의미 없는 숫자. 의미 없죠. 예. 네, 자기네들 맛있게 먹은 거다 이렇게 네. 얘기만 하고 있는 건데요. 둘이서 왜 130g 2개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먹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소비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네. 그 원래 이제 금호 아시아나 쪽에서는 정직함이나 윤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법이나 요령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다했던 경험. 그러니까 책임감, 성실함, 뭐 근면함, 약간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정직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팀원들끼리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팀원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자청해서 했다. 물론 나에게도 시간적인 손해라든지 뭐 어떤 일에 대한 손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팀을 위해서 내가 했다. 이런 것들이 정직하고 윤리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써도 되니까 네. 굳이 뭐 이런 내용을 억지로 찾아서 막 더 멋있게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네. 귀하가 지원하는 직무는 무엇이며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역량, 중미 과정 및 관련 경험을 근거로 서술하십시오. 예, 일단은 직무 역량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서비스직에 내가 적합한 이유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좀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소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소제목은 서버로서의 금호인이라는 말을 써네요. 서버는 네. 일단은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쵸. 이 직무 능력을 묻는 항목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서버로서의 금호인이라고 할 때 이 친구는 이제 지원 직무에 대한 역량을 서비스로 쓸 것이다라고 미리 좀 예상이 가능하게끔 쓴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서버로서의 금호인. 웨이터는 손님이 주문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서버는 고객이 요구하기 이전에 서비스를 창출해서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항공 서비스 직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서비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카페, 도서관 등에서 단연간의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객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을 만나면서 친절과 웃음은 모두에게 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습관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가 요구되기 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먼저 고객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고객이 있을 경우 바로 매장 앞으로 가서 유모차가 매장에 쉽게 오실 수 있게 함께 들어올리며 아이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을 쌓고 더 단단해진 서비스 마인드로 고객에게 만족을 선사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일단 뭐 평이하게 쓴 것 같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항 서비스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한 일부분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가 공항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뭐 VIP 라운지에 대한 어떤 개선 업무라든지 뭐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개선 부분에 대한 기획도 하는데 너무 이쪽에 대한 서비스 경험만 쓰다 보니 과연 이 친구가 다른 업무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좀 글이 쉽게 읽히긴 했는데 단어 선택은 적절한지 뭐 오터나 표현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유모차를 끌고 오면서 유모차가 매장에 쉽게 이제 올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실무 경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혹시 카페 아르바이트 한 것이나 뭐 유모차 이걸 도와드리는 것 자체가
실무 경험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점하고 네. 자기가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 그리고 역지사지 자세를 습관화했다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걸 통해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순서죠. 재환이와 동의 B급 처방전. 네. 오늘도 역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이런 명언이 생각나네요.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아하, 왜죠? 이게 프로필을 보니까 JLPT 1급을 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따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에 대한 강점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일어 일문학과도 나왔고 네. 그런데 이 새로 시작한 항공사인 에어서울에서는 일본으로 이제 개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강점을 좀 더 잘 알고 있고 그걸 좀 더 어필을 하면 에어서울에서 좀 더 호감적으로 이 지원자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아주 네. 좋습니다. 재환 씨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유를 하나면은 큰 그릇이 되어라라고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일단은 신규 회사지 않습니까? 네. 신규 회사에는 아무래도 좀 역량과 포부가 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항공 서비스가 일본선밖에 개발되지 않는데 네. 여러 가지 노선이 생기고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에어서울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 자기소개서도 좀 더 우리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가 역동적인 그런 인재가 되겠다라는 말을 좀 쓰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네. 어떤가요? 보민 씨께서 말씀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회사가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를 자기가 좀 약간 감안하고를 써야 예.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필한다면 네. 자기가 뭐 신규 노선 어떤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많이 어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친구가 지금 경영학을 원래 주전공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 1월 문학과를 복수 전공했는데 네. 자 경영학과 전공에서 왜 1월 문학과를 복수 전공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외국어 능력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육상 제 어린 시절 10대를 모두 영어에 쏟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좀 배우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일본어였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중국에 대한 수요도 많아서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할까도 했는데 아무래도 에어서울은 일단 일본선이 먼저 뚫려 있기 때문에 일본어적인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어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네. 짧게. 그 에어서울이 나오기 전부터 공부했을 거라서 네네. 그렇게. 에어서울 때문에 일본어를 전공했다, 뭐 네네. 공부했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안 맞을 수 있고요. 약간 억지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어떤 네네. 계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로 1월 잘하는 친구의 특징을 네네. 보면 뭐 애니메이션. 네, 제가 게임. 네. 일본어는 못해요. 자막을 보니까. 근데 이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어요. 네네네. 예. 그런 거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네네. 그러면서 일본어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네네. 깊숙하게 이해하기 싶어서 전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선생님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선생님도 좀 애니메이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그쵸. 챙겨보는 스타일이에요. 원피스 뭐 이런 거 좀. 그거는 다 봤습니다. 다 봤죠. 저도요. 네.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죠. 고무고무노. 예, 감사합니다. 고무고무로. 예. 네, 두 번째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서비스 쪽이라든지 그 고객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어떤 그 직무에서는 고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서비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고객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우리 몸에서 한 네. 7, 80% 정도는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만큼 필수적인 요소고 만약에 항공사에 고객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있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중하게 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럴싸하지만 잘하셨습니다. 네. 네. 고객은 물이죠. 네. 네. 고객을 물같이 볼 수 네네.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뭐란 뭐 서비스란 고객이란 뭐 이렇게 란이라고 이렇게 질문이 끝나게 되면 나 자신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뭐 고객이란 어떤 재활을 가진 대상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버리게 되면 사전적인 정의고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가치가 나만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은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 고객이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여자친구와 똑같다라고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네. 네,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챙겨주고 네. 그래야 저를 떠나지 않는 여자친구처럼 네네. 항상 고객도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네네. 네, 알려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자소서에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네.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뭐 감동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다면 네. 왜 사우스 웨스트가 아니라 우리 에어 서울이어야만 하는지 그 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네. 에어 서울 저는 군대 항공사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에어 서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앞서 우리가 타 항공사의 이름을 써도 되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잘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에어 서울이 제2의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배웠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지 또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제가 앞으로 입사해서 공항 서비스 통해서 발휘해 나간다면 충분히 에어 서울도 사우스 웨스트만큼 세계적인 어떤 LCC 저가 항공사로서 유명세를 떨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네. 멘토님, 이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우리 취준생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곳인데요. 항공사 입사를 꿈꾸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항공사 입사를 하기 위해서 네. 기본적으로 언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언어에 대한 능력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물론 언어에 대한 역량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뭐 990점, 뭐 오픽 A에 이렇게까지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영어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면에서 또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정신이라든지 기획력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어필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너무 언어적인 능력에 매몰되지 말고 네. 다른 기획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에어서울 공항 서비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생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